월웨어 프레디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2조 박성신, 박보선, 정민영, 박서영, 이지영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정민영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의 보안이 아직 취약한 탓에 이 약점을 노린 악성 코드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따라서 사물 인터넷의 보안 위협 경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조는 코드 시퀀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코드가 정상 코드인지 악성 코드인지를 판별하고, 만약 악성 코드라면 무슨 분류인지 판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매일 구현한 것을 서로 구글 시트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저희 팀이 진행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현한 모델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 모델들 중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최적의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 분석과 향후에 개선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께 제공받은 월웨어 데이터셋은 다음 과정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정상 코드 파일과 악성 코드 파일이 있을 때 오브젝트 덤프 도구를 이용해서 기계어를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하고, 각 명령어를 명령 코드 시퀀스로 추출합니다. 명령 코드를 ARM 기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따라 고플루, 바꾸짓, 이라이, 쓰나미, 비나인 총 5가지의 분류로 분류하고, 이렇게 카테고리화한 것을 바탕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적용해서 엔트로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고 특징을 추출해내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저희가 받은 이 월웨어 데이터셋은 총 121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라벨 컬럼에는 이렇게 각 코드가 무슨 분류인지 써있다고 합니다. 코드의 전체 데이터 수는 약 2만 개이며 총 5개의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저희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여러 모델을 돌려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전처리 부분 발표를 맡은 박서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했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셋에서 총 12개의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를 간략히 카테고리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상관관계, 피처 인포메이션스 바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상관관계와 관련된 전처리입니다. 컬럼의 조합으로 상관관계를 구했고, 이를 이용하여 높은 컬럼과 낮은 컬럼들, 그리고 상관관계가 높은 컬럼의 조합을 하나로 묶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처 인포메이션스입니다. 모델이 합격하지 않았으면 중요하지 않은 컬럼이라 생각하여 각 모델마다 학습에 사용된 컬럼들만 뽑아내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셋들입니다. 먼저 정말 간단하게 의미 없는 값들을 삭제하는 데이터 전처리부터 데이터셋에서 상위 25%, 즉 이상치에 해당하는 값들을 적당히 큰 수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 생성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데이터셋을 설명할 수 없기에 최적의 모델인 SGBoost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데이터셋인 라이트 GBM에서 뽑아낸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모델이 합격할 때 사용된 컬럼들을 뽑아낸 데이터셋으로 먼저 라이트 GBM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 다음과 같이 피처 인포턴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후 코드를 통해 그래프에서 컬럼명을 추출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모델의 발표를 맡은 박성신입니다. 저희는 정제된 데이터셋을 받았기에 많은 모델 분류번호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고 트리 모양으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분할하며 예측하는 방식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칼럼을 삭제한 데이터셋에서 99.5%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 학습하는 방법이기에 디시전 트리에서 분류도가 높게 나온 36가지의 데이터셋에서 96.4%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거리 기반인 KNN의 경우 LGBM에서 얻은 데이터셋에서 97%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XGBoost는 오차와 그레디언트를 이용하여 오류를 보완하는 방식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모델로서 LGBM에서 얻은 데이터셋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인 98.37%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높은 정확도를 받기에 장점을 추가로 설명해드리면 장점으로 병렬 처리적 학습 분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가정법 방지가 잘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BM 라이트 GBM인데 이 푸노드를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비대칭적으로 트리를 생성하고 예측 오류 손실을 최소화하는 모델로서 랜덤 포레스트에서 얻은 데이터셋에서 98.3%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시가상의 문제로 낮은 정확도가 나온 경우나 구현에 실패한 모델들입니다. 다층 신형 모델은 사이클론을 제외한 방식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할 시간이 부족하여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인 91%를 보여주었습니다. KME 플러스의 경우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셋이었기에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돌려 낮은 정확도인 40.3%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SVM의 경우 복잡한 수식을 이해하며 코드의 파라미터들을 이해하기엔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구현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본 데이터셋으로 정확도 비교를 했을 때 나온 정확도 그래프로 가장 높은 정확도가 나온 모델은 XGBoost이며 98.35%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최적의 모델 관련해서 설명을 맡은 박보선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코드의 시퀀스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코드가 정상 코드인지 앞선 코드인지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분류 알고리즘 중 프리 기반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XGBoost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앙상블 알고리즘으로 이전에 설명드린 모델들보다 가장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GBoost를 최종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XGBoost는 반복 수행 시마다 내부적으로 교차 검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러한 자체 내장 교차 검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리드 서치를 이용하여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XGBoost의 여러 파라미터 중에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파라미터 위주로 선정을 하고 교차 검증을 통해 최고의 정확도를 내기 위한 파라미터를 추출하였습니다. 과적합 방지를 위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설정값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설정값들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n 에스티메이터를 조금 높게 설정할수록 과적합을 더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500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드 서치를 사용하여 각 파라미터의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최적 파라미터 조합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출한 파라미터의 조합으로 추출한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으로 XGBoost 분류 모델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학습 과정을 트리 형태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게 된 이상입니다. 결과 분석을 통해 저희들은 모델들의 결과가 95% 이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XGBoost가 가장 최선의 최적의 모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습 시간 등 다양한 방면을 조합하여 최적의 모델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항목 개선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체크리스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부분은 컬럼별로 큰 범위에 대한 모듈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모델이 제대로 학습된 것인지 확인하는 더 많은 방법을 찾고 다양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평가할 것입니다. 세 번째, 페이크 렌즈를 사용해 볼 때 단순히 기본 데이터셋만 적용해 볼 것이 아니라 이상치를 제거하는 등의 시간을 조금 더 들여 높은 종합도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참고로 출처 관련된 정보는 PPT 마지막 장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재밌는 주제고요.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새로운 멜웨어가 나타났다면요. 그것이 멜웨어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00% 결과를 믿을 수만은 없는데요. 그런 새로운 멜웨어가 나타났을 때 어떤 또 보조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면 100% 지금 만든 덱스 포스트 이 결과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상업으로 소통되는 원리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저희가 만든 그 팝콘이나 그거에서 연합된 아이들은 그 데이터셋을 데이터셋 자체가 코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변환돼서 될 것은 아마 분류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닌 완전히 새로운 원래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데이터셋과 마찬가지로 코드 시퀀스를 분류해서 하는 방식으로 또 수술을 하는데 다시 합쳐야 되는 공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답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것은 최적의 인자 조합을 찾는 부분이 있던데요. 엑스포스트. 최적의 인자 조합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하는 거죠? 물론 툴을 빌렸을 텐데 툴의 제어 동작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누가 대답을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을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저걸 찾는 자체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걸 풀러서만 쓴 것 같거든요. 페이지에서 저렇게 숫자를 여러 가지로 미리 설정을 해 둔 다음에 하나씩 조합을 그리드 서치 내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하나씩 조합을 다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코드 내에서 그런 모든 조합을 돌려본 결과 최적의 조합이 나온 파라미터를 출력해 주어서 그 출력된 최적의 파라미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조합을 다 주고 그들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좀 거기서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학습 시간보다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뒤집어서 가장 높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 데이터 전처리했던 과정에서 0보다 큰 값들이 모두 비나인인 경우가 이 해당 컬럼의 39번의 컬럼을 보시면 여기 이쪽에 점이 찍힌 아이들이 다 비나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컬럼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으로 상위 25% 값을 적당히 큰 수로 설정한 것 관련해서는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0부터 만까지의 값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상치 값이 될 수 있어서 이 점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0부터 2.0쯤까지 이렇게 좀 더 분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같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